네. 전일 우리가 그 중간 선거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봤다면 그 일단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트럼프가 판정승을 했습니다. 판정승을 했고,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에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앞에 개요인데요. 2010년과 2018년의 중간선거 결과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밑에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2010년도 우리가 미국 하원의 중간선거 결과인데,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빨강색이 공화당이고, 그리고 파랑색이 우리가 민주당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그 공화당이 승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북동부 벨트 이쪽이 이제 그 공업 지역인데, 위스콘신이라든지 미시간, 뭐 인디애나까지 중요하죠. 이런 일리노이, 오하이오 요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곳이 다 공화당이 이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보시면 민주당이 256석에서 185석으로 크게 줄었고, 그리고 공화당이 179석에서 239석으로 크게 느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오바마가 2009년 1월에 우리가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 그리고 상당한 지지율로 대통령이 선출이 됐거든요. 하지만 2010년도가 바로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공황이 조금 왔어요. 그러면서 상당한 타격을 보이면서 뉴스 골자 제목이 뭐였냐면 2010년 중간선거 72년 만에 최악 참패라고 2010년 11월 4일날 중앙일보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하원에서 상당 부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상원에서도 상당히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는 대패를 했나?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아덴자를 씌우는 것이 트럼프가 상당한 패배를 했고, 하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억지로 이겼다. 하원에서는 상당한 패배를 해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런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거든요.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오바마에 비해서 그리고 빈 클린턴 같은 경우에도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 전에 중간선거에서는 상당한 대패를 했었거든요. 이때까지 집권당이 중간선거를 이겼던 적이 딱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 하원에서 졌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패를 했다고 보도를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보세요. 이번에 끝난 건데요. 민주당이 223석이고 공화당이 200석이에요. 확실히 오바마 때보다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앙일보자 오늘 기사 헤드라인이 뭐냐? 트럼프 집권 2년 만에 하원 뺏겼다. 이 뉴스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원 뺏겼다. 트럼프가 못했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단에 보시면 반이민 정책, 관세 정책 포함 아메리카 퍼스트에 제동이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보이면 안 돼요. 지금 이 부분 자체는 하원에서는 비록 졌지만 이것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상원은 우리가 주당 2명을 뽑아요. 주당 2명을 뽑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 도시지역에 있는 이 도시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봐요. 여기서도 여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대부분 다 도시지역에서 그 민주당이 당선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심지어 상원에서는 오히려 이겨버렸습니다. 그럼 상원에서 이겼던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상원에서 이겼기 때문에 트럼프가 탄핵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원에서 주로 하는 일은 외교적인 정책, 이런 부분 자체에서 굵직굵직한 일들을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원에서 하는 일은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입법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 자체를 하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트럼프를 탄핵한다, 이런 것은 다 상원에서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트럼프에 대한 뭐랄까요, 탄핵에 대한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기는 힘들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한 10점 만점에 한 8.5점 이상은 기록했다, B+ 이상은 기록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맞는 거고,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언론이 그렇게, NHK 어제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였고, 국내 보수 언론에서도 상당히 트럼프가 대패를 했고 안 좋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거든요. 하지만 증시는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오늘 반등이 나왔고, 심지어 일본 증시도 오늘 1.8%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 그 플로우 자체는, 돈 흐름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말은 트럼프가 이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외적인 정책에 대해서 큰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변화성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죠. 대외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을까?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상원이 대외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럼 결국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는 북한과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대외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국 내 문제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바로 자한당인데, 그 예산안에 대해서 SOC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태클을 걸죠. 마찬가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하원 자체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 또는 청문회를 통해서 태클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기기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풀어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뉘앙스를 조금 본다면 청문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보다는 조금은 원만한 타협을 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재선 가능 여부인데, 자, 오바마가 72년 만에 대패를 했는데도, 중앙일보자 기사입니다. 그럼에도 최악의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빈클린 마찬가지로 재선 성공을 했어요. 트럼프, 저는 상당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더 재선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이번에 하원에서 졌는 결과 자체가 트럼프에게는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화당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로써 드디어 공화당이 트럼프의 당이 되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알맞은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결국에는 돈의 흐름 자체도 큰 변화가 없었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환율도 오늘 111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이 달러에 대한 약세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자체가 변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 뉴스를 보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증시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랄까요, 안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이렇게 특집으로 2010년과 2018년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증시 자체는 여전히 지금은 노출되어 있는 악재만이 조금 장기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 결국에는 새로운 악재는 도출되지 않았다라는 결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